최근에 어린이집에 아들을 데리러 갔다가 겪은 일인데요. 하원 시간이 되어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딱 주차를 하고 슬슬 내리려는데 그 순간 아들 친구랑 학부모 한 분이 차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 순간 몸이 얼었습니다. 딱 문 손잡이를 잡은 채 한 1분 정도 멈춰 있었어요. 그분이 절 본지 못 본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멈췄다기보단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저도 모르게 몸이 딱 굳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지나가고 나서 그분의 차가 출발한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그랬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결론은 참 어이없었어요. 쪽팔렸던 거였더라고요. 정확히는 제가 이런 차를 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제 차는 12년식 갈색 중고 레이입니다. 정확히는 레이 프레스티지였나 그랬는데 제가 차를 잘 몰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차를 한 4년 전에 유튜버 안녕처차님의 회사를 통해서 10만 킬로 정도 탄 것을 한 450만 원인가 주고 샀었어요. 거기다 수리비 한 100만 원에 취등록세랑 그 중고차 수수료 포함해서 한 600에서 650 정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혹시 비싸게 산 것 같더라도 댓글에 적지 말아주세요. 속 쓰릴 것 같거든요.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 놈이 신차도 아니고 승용차도 아니고 SUV도 아니고 중고 경차를 산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네, 그냥 절약 때문입니다. 결혼할 때 저랑 아내랑 이야기한 게 우리는 처음부터 아파트 전세나 신차 사지 말고, 물론 집 살 돈은 아예 없었고요. 한 30년 정도 된 빨간 벽돌에 월세 적당한 집, 그리고 중고차 몰면서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고 자산에 투자하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절약하고 모으면서 살다가 나중에 애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집을 사보자, 뭐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결혼 당시에 저희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랑 아내가 나름 공부하면서 생각해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차가 중고 경차였습니다. 세금도 싸고 기름값 같은 유지비도 별로 안 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중고 레일을 몰아봤던 것도 있고요. 뮤지컬 배우 하면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려고 했던 것이 쿠팡플렉스였거든요. 그때 은색 뒷좌석 없는 레이로 쿠팡플렉스를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가 좀 더 친근했죠. 중고 레이를 사고 난 뒤에 처음에 저는 제가 이 레이를 타고 다니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보기엔 초라해 보여도 난 굉장히 전략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자동차세는 1년에 한 5만 원 정도 나왔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면 기름값, 보험, 수리비 등 유지비가 어느 정도 다 충당이 됐거든요. 차를 몰고 다니는 것 치곤 돈이 참 안 드는 편이었죠. 저희 부부의 계획대로 굴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감정이 있는 인간이었다는 걸요. 제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것들에 대한 그런 계산이 빠져 있던 거였죠. 이번 어린이집 사태가 딱 그랬죠. 머리론 자랑스러워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니까 제 마음 한켠엔 이 차를 쪽팔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들 앞에서 보이기 싫었던 거였죠. 며칠간 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차를 바꿔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래서 아내한테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나 사실 우리 차가 좀 창피했나 봐,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요. 그때 아내도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 앞으로 아이 친구들을 우리 집에 초대할 일도 있을 텐데 우리 집이 좀 좁아서 놀이 공간도 안 나오고 해서 걱정이 된다 라고요. 저는 차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아내는 집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희는 앞으로 우리 집과 차로 인해서 아이가 혹시나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좀 위축되지 않을까 한 거죠. 며칠 고민하다가 이걸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기로 했어요. 저는 챗GPT를 심리 상담사 역할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이집에서 뭐 이런 감정을 느꼈다, 불편하고 쪽팔렸는데 나 사실 머리로는 뭐 자랑스러워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게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챗GPT의 답은 이랬어요. 너가 느끼는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사회적으로 타인과 비교하고 거기서 쪽팔림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다. 게다가 너는 아이가 있는 부모이지 않냐. 그러면 아이의 사회적 위치를 본능적으로 고려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감정과 행동으로 튀어나오게 된다, 뭐 이런 거였죠. 생각해보니까 저는 평소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직장 동료를 만날 때는 안 그래요. 제 차 이야기가 나오거나 보여주게 되는 자리가 있어도 한 번도 창피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가끔 비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도 전혀 불편함 없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관련된 곳인 어린이집에서는 아이의 평판이나 위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차가 조금 안 좋고 심지어 집이 좀 안 좋다 해서 다른 학부모들이 저희 아이를 소외시키거나 하진 않아요. 뭐 학부모들끼리도 막 이렇게 벽을 두지도 않고요. 그냥 제 본능이 그렇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 마음은 며칠이 지나니까 다시 깨끗이 사라지긴 했어요. 즉 본능이 날뛰다가 조용히 진정된 거죠. 그리고 챗GPT의 뒷말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지금 네가 느끼는 쪽팔림은 차를 바꿔야 하거나 네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네가 설계했던 미래를 이루기 위한 비용이라고요. 저희가 결혼 초에 꿈꿨던 내 집 마련이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쪽팔림이라는 비용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 순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생각났어요. 뭐 무슨 일이든 대가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뜻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 대가에 불편함이나 쪽팔림과 같은 감정 비용도 포함된 것이라는 걸 배운 거죠. 즉, 제 경우에는 절약이라는 행동을 구매하고 유지하기 위해 불편함과 쪽팔림이라는 감정 비용을 내야 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확실히 이번 일이 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쪽팔림이나 불편함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 12년식 중고 레이는 나에게 있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구이구나. 내가 느꼈던 감정은 미래를 위한 비용이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유지하려면 계속 지불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요. 이렇게 절약마저도 공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불편함과 쪽팔림에 담담해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지불해야 할 비용일 테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제 아들이 나중에 커서 집과 차가 좀 창피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일임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긴 합니다. 당장 집은 좀 가난해도 마음은 가난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저처럼 쪽팔림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그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닌 너무나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것은 나를 괴롭히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울적한 마음을 너무 내 인생에 깊이 들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